안녕하세요. 제36강 시작하겠습니다. 36강에서는 우리가 실증주의, 비판적 실제론, 이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론이라는 말이 어떤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는 실증주의적 입장에서는 보조적인 가치 연구에 있어서 보조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비판적 실제론의 눈으로 보면 다를 수도 있다. 비판적 실제론의 시각에서 사례 연구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논의하겠습니다.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따르면 과학은 외부 세계에 대한 예측적이고 설명적인 지식을 획득하려는 시도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어진 규칙적 관계들을 표현하는 고도로 일반적인 진술로 구성되는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론은 경험적 세계를 설명하는 규칙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때 설명은 하나의 사건을 경험적 규칙성에 연결시킴으로써 그것을 설명한다 라고 보고, 이론은 그러한 일반적 규칙성들에 대한 가정들을 정교화한 것이다 라고 보는 반면, 비판적 실제로는 우선 목표 자체가 다르죠. 실제론자들에게 과학적 이론은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인과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들과 기제들에 대한 서술, 사건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서술이다. 여기서 인과성은 대상의 속성들, 구조들, 기제들 등과 관련되어서 역행 추론을 통해서, 그리고 추상적 개념들과 이론들에 의해서 판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많이 봤던 이제 그림을 가지고 실증주의적 연구에서 핵심으로 삼은 것, 해석주의에서 핵심으로 삼은 것, 또 비판적 실제론에서 핵심으로 삼은 것을 그림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위쪽에 현상에 대한 규칙성, 거기에 대한 경험적 법칙에 실증주의적 연구의 핵심이 있고, 실증주의적 순환, 연구의 순환, 관찰로부터 경험적 일반화, 이론, 가설, 가설 검증, 이렇게 이미 보아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해석주의적 연구의 순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주된 관심은 연구자가 대상들 간의 의미를 구성해내는 겁니다. 그때 연구의 핵심적인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텍스트가 있고 연구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하고 다시 부분을 보고 계속 텍스트와의 관련성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고 현실을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판적 실제주의 연구에서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개념화, 이론화라고 그랬고, 그 이론화의 핵심은 인과 기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때 개념화는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으로부터 구체로 움직이는 이중운동, 더블 무브먼트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그림의 왼쪽에 나온 것처럼 현상으로부터 그 심층에 있는 대상
과정이 갖고 있는 발생 기제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대비되는 이론들과 비교를 하면서 구체화시키고 다시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발생 기제가 결합해서 현상을 발생시키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역할도 실증주의적이냐, 해석주의적이냐, 비판적 실제주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질적 연구와 사례 연구에 대해서 실증주의적 과학관에서는 제한된 과학적 의미만 갖는 것으로 보는데 비해서 비판적 실제주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부각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체에 초점을 두고 검사, 관찰, 면접 따위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그 사례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 정의고요. 옥스퍼드 사전을 보면 특정한 사람, 집단,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 전개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 혹은 그 기록으로서 하나의 연구 방법이다. 또는 명제나 원칙을 예시하기 위하여 분석되거나 사용되는 특정한 사안 또는 사례. 이 사례 연구에 대한 옥스퍼드 사전의 두 번째 정의를 보면 명제나 원칙을 예시하는 거죠. 명제나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보다도 예시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사례 연구는 제한된 역할뿐이 갖지 못한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특징을 전통적인 견해라고 괄호를 특별히 쳐놨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가 실증주의적이고 실험적이고 경험적이며 예측, 설명할 수 있고 자료 수집 과정에 있어서도 비활동적 도구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랄까요, 척도나 시험 조사와 같이 편견이 들어가지 않는 도구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분석 양식은 기본적으로 연역적이고 포괄 법칙에 따르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발견한 양적 연구 결과로 발견한 결과물은 굉장히 엄밀하고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질적 연구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현상학이나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이고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이해와 발견에 역점을 둔다. 한편 유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측면이 있지만 소규모의 표본을 자기적으로 연구하는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아까 척도나 시험, 조사와는 달리 연구자의 면접, 관찰 등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그 분석 양식은 기본적으로 균합적이다. 그 발견한 연구 결과는 종합적으로 어떤 사건을 본다. 따라서 이것의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질적 연구는 제한적이고 일반화가 어렵고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브저그라고 하는 덴마크의 지리학자입니다. 지리학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사례 연구에 대한 오해와 거기에 대한 해명,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방금 얘기한 것과 연관지어서 보면 5가지 오해. 첫 번째, 사례 연구는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보다 가치가 높다. 사례 연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다. 2번,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따라서 사례 연구는 과학적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세 번째, 사례 연구는 가설의 생성 단계에는 유용한데 가설의 검증과 이론의 개발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사례 연구는 확증 편향적이다. 연구자가 보려고 하는 것, 연구자의 선입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5번째, 특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 명제나 이론을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 프라이브저그가 이것은 오류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 연구에서 예측 이론을 발견하거나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사례 연구와 같은 구체적이고 맥락 의존적 지식의 탐구가 더 유용하다. 두 번째, 단일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소위 과학주의자들, 실증 연구가들은 모범적 사례 연구의 힘은 과소평가하는 반면 형식적 일반화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 연구는 탐색 활동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설의 창출, 가설의 테스트 모두에 유용하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지 말아라. 네 번째, 사례 연구는 다른 연구 방법보다 더 큰 확증 편향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어차피 다른 연구들도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한다. 오히려 많은 사례를 봄으로써 기존 관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 유용하고 따라서 풍부한 사례 연구 경험은 이론의 검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5번째, 사례 연구에 있어 사례의 절차 요약은 어려울 수 있다. 소위 사례 연구의 절차, 프로토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기하기 어렵다. 예컨대 문화인류학자가 어느 섬에 가서 어떤 연구를 했다. 그 연구 방식을 다른 데서도 같이 쓸 수 있느냐, 그 연구 방식을 정형화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어렵다. 그러나 결과의 요약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좋은 연구는 그 전체를 보고 그 전체가 하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는가로 판단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프라이브저그의 사례 연구에 대한 옹호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일반화와 인과관계에 대한 측면에서 사례 연구가 소위 과학주의적 연구, 계량 연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익숙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실증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반화는 경험적 일반화라고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반화만 가지고 부족한 사례로서는 예컨대 통계조사와 같이
수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반화를 못하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론적 일반화라는 것은 뭡니까? 현상 너머에 있는 초사실적인 구조, 초사실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고, 핵심은 발생 기제의 탐색입니다. 이 발생 기제의 탐색의 중요한 것은 개념화를 통해서 그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반화인 거죠. 심층 구조를 밝히는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를 방어를 하려면, 사례 연구가 과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먼저 일반화가 안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일반화의 두 가지가 있는데, 경험적 일반화만 가지고 사례 연구가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쿤의 얘기를 들어보면, 쿤은 패러다임 형성 유지하는데 모범적 사례 연구가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정상 과학의 단계에서 그렇죠. 특별히 현재 이론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을 때, 그때 모범적 사례 연구가 기존의 연구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쿤은 여기서 한마디 더 얘기를 하죠. 소위 표준적 과학관, 가설의 검증과 연구에 집적으로 과학은 발전한다 하는 이 표준적 과학관은 실제의 과학 발전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왜? 현재의 과학 이론이 많은 예외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데비언트 케이스, 모범적 사례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규범에서 벗어난 비일상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이론을 뒤집는 거고, 그때 중요한 것은 인과적 결과,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 결과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기제를 밝히는 거죠. 그 인과적 기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모범적 사례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중요한 사례 연구는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과학 활동의 궁극적 역할이 사회적 현상의 인과적 기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사례 연구는 바로 그런 인과적 기제를 밝히려고 한다. 바로 그런 실제론적 일반화를 목표로 삼는다라는 측면에서 사례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사례 연구가 자연과학에서처럼 인과관계 설명이 가능한가? 라고 묻는 것은 소위 사이언티즘, 과학 만능주의, 물리학과, 모든 과학이 물리학과 같아야 한다 라는 경도된 주장이다. 더 나아가서 사례 연구는 사회현상의 인과적 기제를 밝히는데 탁월한 방법이다. 경험주의적 일반화와 실제론적 일반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오늘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리 이해된다라는 측면과, 질적 연구, 사례 연구는 과학적 연구의 영역에서 부차적이고 탐색 기능, 일반화는 어려운 조금은 주관적인 연구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인식은 과학주의, 과학 만능주의의 입장에 서 인식이다 라는 점을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